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취약시설을 방문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춘천시가 중국 다롄시와 교류 확대에 나서며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충북도가 제천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보령시가 2015년 탄소제로 실천 가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합니다. 제주도가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 다민족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이 부산항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광양항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투포트 항만 정책으로 한때 부산항과 함께 집중 육성됐던 광양항.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양항은 빠지고 투포트 개념은 부산 북항과 부산 신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산항에 광양항보다 4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여기에 더해 부산 제2신항을 12조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동량 확보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것은 또 부산이 많이 올등하긴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이 광양항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기관과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에 또다시 권한을 밀어주면서 광양항의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도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광양항 부산항 투포트 정책이 이번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 산하의 여러 유관 기관들을 이렇게 서남해안 쪽으로 고르게 좀 분산 배치. 새 정부 들어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광양항.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지역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양항 육성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제2기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이 많은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중랑구가 제2기 망우 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중랑구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됐습니다. 중랑의 가장 큰 역사문화적 자산인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또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엔진과 같은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희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운영위원들은 공원,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됐으며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 협의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2회 한반도 대축제가 마포구 레드로드에서 개최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7일 레드로드 R5와 R6에서 제2회 한반도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레드로드 R5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한반도를 함께 그리는 공동미술 프로젝트 다르지만 다 함께와 평화의 소중함 전쟁 음식 체험하기, 통일 염원 부채 만들기 등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의 우수작품 전시, 평화통일 염원 사진전 및 포토존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본 행사가 진행돼 남과 북을 잇는 공존의 문화공연도 열렸고 탈북민 예술단 초청 공연 및 유명 가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마포구가 월드컵천 물길을 따라 펼쳐진 보리밭 일대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걷기 대회로 진행된 축제에서는
플리마켓과 포토존, 푸드트럭 등 다양한 체험존도 운영됐습니다. 본 행사에는 그림, 글짓기, 사진 공모전 시상과 가수 진성 등이 함께한 공연도 펼쳐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향후 마포구는 황금빛 청보리와 양귀비 꽃으로 가득한 월드컵천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취약시설을 방문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산불 복구 현장,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구 함지산 산불 복구 현장과 중구 쪽방촌 냉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에게 풍수의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 및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기상 발생 시 13개 분야별 23개 관련 부서가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 마케팅 박람회인 2015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2025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지난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 마케팅 박람회로 올해는 대구 경북의 관광, 교육, 축제, 산업, 행정 등 사업과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지역별 도시 마케팅, 도시 디자인과 특화 자원 홍보, 대구 경북 상생협력과 정보 인프라 제공 등을 목표로 운영됐습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 등 26개 기관단체가 118개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정책 홍보 및 도시 마케팅, 문화관광 콘텐츠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전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크리스토퍼 퀘벡주 경제장관과 연구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북미 지역 최고 수준의 국제 정책 포럼인 몬트리올 컨퍼런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크리스토퍼 스키트 퀘벡주 경제장관이 직접 서명하며 체결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와 퀘벡주 간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4개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인적 네트워크 확장 등입니다. 퀘벡주는 행정, 재정 역량과 항공우주, 양자, 바이오 등 산업별 선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갖춘 북미 과학기술 중심지입니다. 대전시와 퀘벡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략산업 간 유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동연구도 추진해 과학 기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산업 협력의 시작점이라며 양 지역 정부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시각특수효과 전문가가 춘천을 방문해 관련 분야 학생과 시민들에게 글로벌 제작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지난달 20일 영화 아바타,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3 등 블록버스터에 참여한 20년 경력의 VFX 전문가 장정민 모델러를 초청해 스크린 뒤 마법, VFX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뉴질랜드 시각효과 스튜디오 웨타FX 소속인 장정민 강사는 이번 특강을 통해 자신이 작업한 캐릭터와 제작 과정 등 실무 경험을 풀어내고 기술과 상상력이 결합한 VFX 산업의 최신 경향과 미래 전망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리적 이점과 친환경 인프라를 바탕으로 VFX 산업을 유치, 촬영부터 특수효과까지 원스톱 제작 환경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춘천시가 중국 다롄시와 22년간 이어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나서며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육동한 시장은 지난 5월 17일부터 사흘간 다롄시를 직접 방문해 바이오,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교류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18일에는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해 춘천 바이오 산업 현황과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다롄시와의 단계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9일에는 천샤오왕 다롄시장을 만나
자매도시로의 관계 격상과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 도시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선 17일에는 동광음악분수 광장 일대에서 열린 아카시아 축제 개막식에도 참석해 춘천과 다롄 간 콘텐츠적 유사성을 언급하며 춘천 대표 축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시와 다롄시는 지난 2003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무원 교류와 문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허각과 운영에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6월 5일 오전 용평명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인허가 민원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허각과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민원 행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군청과 원거리에 거주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농지, 산지 전용 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관련 민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용평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군 허각과 직원들과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평소 궁금했던 인허가 절차와 서류 준비, 진행 시 유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안내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5 개촌 클래식 축제가 평창군 박림면 개촌 클래식 마을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2015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형 클래식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케스트라와 독주회뿐 아니라 합창, 재즈, 해금,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됐으며 클래식 교양 프로그램 개촌살롱을 비롯해 관광객을 위한 테마 체험, 지역 플리마켓, 농특산물 먹거리 부스, 드론 라이트쇼, 포토스팟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려 관람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장영진 개촌 클래식 축제 위원회 위원장은 개촌 클래식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으로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예술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3차분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도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벤처 지식산업 지원자금 50억 원과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 30억 원입니다. 벤처 지식산업 지원자금은 도내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시설자금 기준 5억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3% 금리 지원 조건이고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유효기간을 유지 중인 도내 중소기업에 3억 원 한도, 2년 일시 상환, 3% 금리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저전력 고성능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충북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과제로 도내 첨단 반도체 산업의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총 3억 6천만 원의 규모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산업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모집 분야는 자유공모형 R&D 과제와 희제품 및 툴 제작 등 총 5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북 내에 본사, 지사 또는 연구소를 보유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 지역 균형 발전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제천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선정된 기반 조성 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 기반 시설 지원 사업,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등입니다. 사업별로는 제천 장락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 보은 충북 소방교육대 기반 시설 설치 사업,
옥천 향수호수길 낙석 방지 울타리 설치, 영동 청소년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 괴산 선유동 신선길 조성, 단양 비치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도는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사업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령시가 코하루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코하루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코하루 어린이공원의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경관 조명 등을 설치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공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령시가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탄소 제로 실천 가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카페 등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업소를 선정해 탄소 제로 실천 가게로 지정하고 지정서와 알림 표지판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텀블러 등 개인 다회용기 이용 시 업소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 추가 할인금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건립합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한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12일 경북 안동에서 착공했습니다. 첨단 백신 개발센터는 정부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에 따라 100일에서 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관리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된 기구입니다. 경북도, 안동시와 협력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센터 건물을 건립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앞으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 후보물질 항원은행 구축과 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 개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알려진 팹리스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실증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기업들은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 블록을 공급하는 IP 기업과 디자인 솔루션 기업, 설계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팹리스 기업들이 광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팹리스 1호 기업을 유치한 지 8개월여 만에 광주와 협력을 약속한 팹리스 기업이 벌써 17곳으로 늘어난 겁니다. 광주시와 전자통신연구원은 이들 팹리스 기업들을 바탕으로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첨단 3지구의 미래 유니콘 기업 중심의 밸리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팹리스 5개사를 육성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디자인 하우스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글로벌 팹리스사 5개를 육성하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형 AI 반도체 20종을 만들겠다. 팹리스 기업들은 광주시가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요기업과 연계해 실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재직자에게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재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화를 위해선 제품에 대한 수요기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과 팹리스 연계를 돕고 도시 단위 실증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실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플러스가 됐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거고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점점 더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AI 중심 도시 광주를 찾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팹리스 클러스터와 AI 반도체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한 횟집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횟집 측은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했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에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한 횟집입니다. 체인점 중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재료로 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석 달에 걸쳐 중국산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팔거나 일부 지점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주꾸미 등 수산물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국산만 찍으면 뭐 다 국산이라고 말했죠. 소비자들한테 55,000원, 65,000원씩 다 국내산 기준으로 판매한 거죠. 납품업체 거래 명세서를 보니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산 주꾸미를 최소 9번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 국내산 주꾸미 가격은 킬로그램당 29,000원에서 6만 원이었고 수입산은 24,000원에서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을 사용했을 경우 원가를 50% 이상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을 국내산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키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횟집 측은 중국산 주꾸미를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했고 손님에게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데 남의 거 썼다가 중국산 썼다가 막 하는데 주꾸미도 원산지 표기를 하셨고 했죠. 했으니까 안 걸렸겠죠.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관할구청은 해당 점포들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제주 다민족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외국인 평화공동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열렸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국가별 공동체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네팔 유학생의 전통춤과 유공자 표창, 다문화 의상 패션쇼 등이 열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웃 나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제주 유학 및 정착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외국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외국인 정책 전담팀을 신설했고 지난 4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정부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 시스템을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니까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 기상특보 시 대피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정책 소개해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인데요.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 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 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는 통상 2, 3주 후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유가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